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고 계신 수면 자세가 위험할 확률이 87%입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만난 분들 중 대부분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대체 어떤 자세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계신 그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매일 밤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60세 이후에는 수명을 무려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노화를 연구해온 장세훈입니다. 그동안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단순히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10년 넘게 고생하던 새벽 숨막힘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 겪던 허리 통증에서 해방된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실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와 건강에 좋은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6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잘못된 자세는 심장에 무리를 주고 호흡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아버립니다. 새벽에 숨이 막혀서 깨거나 아침에 몸이 찌뿌둥하거나 하루 종일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자세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마지막에는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황금 자세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잠을 잘 자고 못 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면까지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잠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새벽에 자주 깨시거나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숙 72세 어르신인데요. 평생을 엎드려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 자세가 편하다고 느끼셨고 60년 넘게 그렇게 주무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새벽마다 숨이 막혀서 자주 깨곤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대요. 나이가 드니까 밤에 자주 깨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던 겁니다.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낮에도 숨쉬기가 답답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뵙고 수면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렸죠. 처음에는 불편하다 하셨지만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에 숨 막혀서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낮에도 활력이 생기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합니다. 그 뿌듯한 소식을 듣는 순간 잠자리 하나, 자세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단순히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실제로는 매일 밤 여러분의 심장과 폐를 압박하고 수명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황금 자세를 놓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위험한 자세로 주무시게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나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영숙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황금 자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수면 자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엎드려 자는 자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자세는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고 느끼시는데 사실 이 자세는 심장과 폐를 동시에 눌러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게 만듭니다. 몸의 전체 무게가 가슴 쪽에 실리면서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산소 공급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수면 무호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여기에 엎드린 자세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박성호 68세 님도 평생을 엎드려 주무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벽마다 숨이 막혀서 깨는 일이 잦아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셨는데 제가 자세를 분석해드린 뒤에야 엎드린 자세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엎드리는 대신 옆으로 눕고 목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고 적응하시면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척추가 꺾이지 않도록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는 겁니다. 그래야 척추가 일자로 유지되면서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혹시 엎드려 자다가 새벽에 숨이 막혀서 깬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세를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자세는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세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자세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똑바로 누우면 혀와 목 조직이 중력 때문에 뒤로 밀려서 호흡기를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수면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눕는 자세는 중년 이후 수면 무호흡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왜 위험하냐면 잠을 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도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해서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윤경이 72세님도 평생을 똑바로 누워서 주무셨는데 최근 들어서 낮에 졸음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분명히 8시간을 주무셨는데도 낮에 계속 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면 패턴을 분석해보니 똑바로 누운 자세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눕거나 상체를 15도 정도 높여서 주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혀가 뒤로 밀리는 걸 막을 수 있고 호흡길이 열려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목이 짧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혀와 목 조직이 더 쉽게 호흡기를 막아버리거든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자세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자세는 왼쪽으로 눕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는 게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가 압박을 받으면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속이 쓰리고 목이 따갑고 기침이 나옵니다. 특히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기침이 심해져서 깨는 경험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게 바로 위산 역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왼쪽으로 누운 자세가 위산 역류 발생률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와 식도 사이의 조인근이 약해지면서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납니다. 최동진 69세님도 평생 왼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새벽마다 속이 쓰리고 기침이 심해서 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위장 문제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자는 자세가 원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의 출구가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위산이 자연스럽게 소장 쪽으로 흘러갑니다. 역류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역류성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왼쪽으로 자는 걸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새벽에 속이 쓰리거나 기침이 심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습관은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베개를 높게 베는 게 편하다고 느끼시는데 사실 이건 목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베개가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목뼈가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두통까지 생길 수 있어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침 두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35%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목과 머리에 무리가 가는 거죠. 김정수 74세님도 평생 베개를 2개나 겹쳐서 사용하셨는데 최근 들어 아침마다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하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어지러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베개 높이를 확인해 보니 목이 거의 90도 가까이 꺾일 정도로 높게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베개를 낮추라고 권해드렸죠. 목과 어깨선을 자연스럽게 받치는 낮은 베개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낮아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적응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두통이 거의 사라지고 목도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베개 높이를 줄여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자세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게 편하다고 느끼시는데 이 자세는 허리뼈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척추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다리 쪽 혈류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서 다리가 저리거나 붓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다리를 곧게 뻗은 자세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허리 통증 위험이 40%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더 위험해집니다. 오성태 76세님도 평생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뻐근해서 한참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면 자세를 분석해보니 다리를 곧게 펴는 바람에 허리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서 압력이 분산됩니다. 혈류순환도 원활해지고 허리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침대가 너무 푹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침대가 너무 무르면 척추가 더 휘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아침에 허리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저린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주무셔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자세가 모두 위험합니다. 엎드려 자기, 똑바로 자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 사용하기, 다리를 쭉 뻗고 자기. 이 모든 자세가 심장, 호흡, 척추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야 안전하고 수명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눕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왜 황금 자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심장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편안하게 펌프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의 출구가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위산 역류를 막아줍니다. 소화도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면 척추가 일자로 유지되면서 허리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다른 자세로 주무셨던 분들은 적응하는데 며칠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적응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무릎 사이에 두는 베개는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쿠션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릎이 서로 닿지 않도록 살짝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합니다. 혹시 오늘 밤부터 이 자세로 바꿔보실 분 계신가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이제 황금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여기에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더하면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잠들기 전에 빛을 끄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거나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시는데 이게 수면에 정말 안 좋습니다.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우리 뇌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잠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밝은 빛을 쬐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잠이 안 오고 잠들어도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전 최소한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텔레비전을 켠 채로 주무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끄고 주무셔 보세요. 처음에는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훨씬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잠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이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볍게 목을 돌리고 어깨를 들썩이고 다리를 쭉 뻗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면서 굳은 근육을 풀어주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이면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다리를 쭉 뻗었다가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립니다. 10분만 투자하면 훨씬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5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복식 호흡은 불안과 긴장을 줄이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4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그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이 과정을 5분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호흡을 조절하는 게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분이나 3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서서히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지 말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거예요. 혹시 자기 전에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복식 호흡을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잠들기도 쉽고 깊은 잠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잠들기도 어렵고 잠들어도 자주 깨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시는데 이러면 월요일부터 다시 리듬을 맞추느라 힘들어집니다. 알람을 맞춰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힘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그 시간에 졸리고 그 시간에 깨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시간에 주무시나요? 아니면 주말에는 푹 주무시는 편인가요? 건강을 위해서는 주말에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침실 온도가 수면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너무 더우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우면 몸이 긴장해서 역시 잠들기 어렵죠.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 온도가 체온을 적절히 낮춰주면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너무 덥지 않게 난방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습니다. 몸이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따뜻한 이불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밤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황금 자세와 5가지 작은 습관들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일도 줄어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낮에도 활력이 넘치실 겁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수면 자세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엎드려 자기, 똑바로 자기, 왼쪽으로 자기, 높은 베개 사용하기, 다리를 쭉 뻗고 자기. 이 모든 자세가 심장과 호흡, 척추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엎드려 자면 심장과 폐가 눌려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똑바로 자면 혀가 뒤로 밀려서 수면 무호흡 위험이 높아집니다. 왼쪽으로 자면 위산이 역류해서 속이 쓰리고 기침이 나오고 높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꺾여서 혈류가 줄어듭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자면 허리뼈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 즉 오른쪽으로 눕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두는 황금 자세는 심장도 편하고 숨길도 열리고 허리도 지켜줍니다. 위산 역류도 막아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잘못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수면 무호흡, 위산 역류,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기억력 저하, 면역력 감소, 심장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수명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황금 자세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더하면 아침에 정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잠들기 전에 빛을 끄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하고 일정한 수면 시간을 지키고 침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습니다. 낮에도 졸리지 않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베개를 조정하는 겁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오늘 밤부터 낮은 베개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 하나만 두어도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다른 자세로 주무셨다면 당연히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견디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세가 가장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걸 실감하실 거예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기억력도 유지되고 심장도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면 자세 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수명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자세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황금 자세로 주무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밤이 편안하고 매일 아침이 상쾌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